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사항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와 EBS 온라인 클래스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공부할 내용은 5단원 생식과 유전 중 그 첫 번째 중단원 생식과 발생, 그 두 번째 시간 세포의 수를 늘려 체세포 분열입니다. 조금 오늘 수업은 까다롭습니다.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목표, 세포 분열을 개체의 생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도입 부분에 내용을 넣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와, 내가 이렇게 조그만 아기였을 때가 있었네. 그런데 아기의 작은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 내가 이렇게 커진 걸까? 라고 아이가 궁금했어요. 즉, 내가 이렇게 몸이 성장한 것이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져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몸이 자라면 세포가 커지기만 하면 될까요? 네, 세포수는 그대로고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무한히 커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 보는 실험이 여러분들 교과서 184쪽에 있는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 간의 관계 실험학입니다. 자, 준비물 한번 볼까요? 우무는 우뭇가사리죠. 우뭇가사리는 해조류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겁니다. 식용색소 용액, 비커, 페트리 접시, 핀셋, 약수저, 유리판, 거름종이, 안전면도날, 15cm 자, 실험복, 실험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자, 과정을 좀 유심히 볼게요. 자, 실험에 보면 우묵덩어리가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조각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그대로 놓고요. 다른 하나는 이 친구를 8조각을 냈어요. 8조각을 내니까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뉘고 네, 이렇게 나뉘면 총 몇 개가 되나요? 8조각이 되죠? 그럼 8조각이 되면 8조각의 한 조각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cm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2cm니까요. 옆에 큰 친구는 2cm니까 이 친구는 한 변의 길이가 1c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cm짜리 정육면체 하고요. 1cm짜리 정육면체를 그 다음 식용색소 용액에 담궜어요. 그리고 15분이 지난 후에 두 우무덩어리를 꺼내서 칼로 중앙을 잘라서 단면을 확인을 해봤더니 색소가 중심까지 스며든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2cm짜리는 가운데 안쪽이 지금 하얗네요. 그쵸? 아직 색소가 들어오지 못했고요.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는 속까지 다 빨개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세포도 생명활동을 하고 있죠. 외부로부터 포도당, 산소와 같은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세포막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세포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세포막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합니다.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세포 속까지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겠죠. 네,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한번 볼까요? 각 우무의 표면적의 부피, 그 다음에 부피분의 표면적 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큰 우무 덩어리는 한 변이 2cm라고 했거든요. 그럼 한 변이 2cm면 표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네,
한 변의 길이가 2cm니까 한 면의 넓이는 4가 되고요. 그럼 6면체니까 6개라 24가 되겠죠. 표면적이. 자, 한 변의 길이가 아까 8등분한 건 2cm짜리를 8등분한 건 한 변의 길이가 1c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변이 1cm니까 한 면은 1제곱c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6면체니까 6개면 표면적은 작은 아이의 표면적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8이 되고 작은 우무덩어리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표면적을 부피로 한번 나눠보라고 했어요. 즉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를 구하래요. 그러면 8분의 24를 하면 3이 되고 1분의 6을 하면 6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선 한 변의 길이가 1cm이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가 2배가 됐을 때는 지금 표면적은 6에서 24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1에서 8로 늘어났거든요. 그 비를 보시면 작은 아이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6이고 큰 우무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3입니다. 즉 덩치가 커졌을 때 표면적이 늘어나는 비율보다는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커서 그 비가 더 작아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포라는 아이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은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무덩어리가 크기에 따라 색소의 이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는 우무덩어리의 표면적과 부피 간의 관계로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한 변의 길이가 2cm짜리와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를 비교해 봤을 때 15분간 색소에 담궈 놨을 때는 중심까지 2cm짜리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물질이. 색소가 파고들지 못했죠. 1cm는 속까지 빨개졌고요. 즉,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가 무한히 커졌을 때 세포막을 표면적을 통해서 물질이 중심까지 들어올 때는 부피가 늘어나는 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길이는 작은 덩어리는 이동한 길이가 중심까지 닿는 반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크기에 비해서 색소를 흡수하는 표면적이 결국 덩어리가 커지면 덩어리의 크기에 비해 색소를 흡수하는 표면적이 작다는 거죠. 즉, 덩치가 부피가 늘어난 걸 표면적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물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속까지 물질이 전달되기가. 그래서 우무덩어리가 세포라고 할 때 큰 세포와 작은 세포 중 어느 쪽이 물질 이동에 유리하냐 하면 작은 세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중심부까지 이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집이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커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장을 했고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세포 하나의 크기도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의 크기는 무한히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부피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속까지 물질이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그럼 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의 크기는 무한히 커질 수 없고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몸집이 커졌어요. 그럼 왜 커지냐면 결국은 세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포의 크기는 거의 생물마다 유사하나 덩치가 코끼리가 쥐보다 더 크다라고 한 이유는 세포 크기가 쥐보다 코끼리가 더 크다라기보다는 세포수가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죠. 하나가 있었어요. 세포 하나가. 근데 이 친구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커진 건가요? 하지만 이 친구는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원래의 크기처럼 생장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내 하나가 2개가 됨으로써 우리는 생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몸집이 키가 크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하나가 2개가 됐죠. 세포가 분열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릴 때보다 몸집이 커진 이유는 세포 하나의 크기는 세포 수가 똑같으면 세포 자체가 무한히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질 교환이 용이하지 않아서 세포는 죽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 크기가 커진다기보다는 세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가 왜 분열하는지. 자, 선생님이 아까 세포의 크기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관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관계 알려줬죠?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이 외부로부터 중심까지 흡수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세포 활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면 세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세포 크기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 드나드는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만 커지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려서 생장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실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몸집이 커질 때 세포 수를 늘려서 분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포에는 체세포가 있고요. 생식세포가 있어요. 체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고요. 생식세포는 자, 우리 정자와 난자처럼 암수가 구별되는 생물의 생식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그럼 지금은 나중에 생식세포 분열을 공부할 거고요. 지금은 우리 온몸에 있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핵이 두 개가 된 후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이에요. 즉, 동물 세포를 예를 들면, 자, 세포가 있으면 안에 핵이 있죠. 이 친구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핵도 두 개가 되고 바깥에 있는 세포질도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생장이 커진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세포만큼 커져야 우리가 생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즉 하나의 핵이 두 개가 되었나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세포로 세포질까지 나눠지면서 두 개의 세포가 되었죠. 그래서 분열 전에 이 세포를 우리는 모세포라 부르고요. 분열 후에 이 세포를 딸세포라 부릅니다. 딸세포가 이렇게 다시 모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체세포 분열은 분열 전에 준비 기간인 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이 시작되면 이제 핵이 먼저 분열되고 세포질이 분열되는데, 자,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뉩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염색체의 행동을 기준으로 나눠요. 자, 그 다음에 핵분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간기, 그 다음에 핵분열이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단계입니다. 자,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은 아까 간기,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간기는 세포가 이제 나중에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게 되고 다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로 세포 분열 후에 새로운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간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때는 자, 동물 세포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밖에 세포막이 있고요. 여기로 물질 교환을 한다고 했고요. 그 안에 핵이 있죠. 그리고 이 바깥에 이 친구를 핵막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핵 안에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염색사 배웠습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염색체는요. 그럼 염색체는 분열을 시작할 때 나타나요. 이 염색사가 응축을 하면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간기 때는 이 염색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기와 똑같은 염색사를 하나 더 만듭니다. 옆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유전 정보를 새겨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염색사가 지금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만들었죠. 그럼 유전 정보가 지금 복제를 했기 때문에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자, 모세포가 핵분열을 하고 세포질 분열을 해서 조그만 딸세포를 만들었죠. 그럼 이 딸세포는 다시 엄마처럼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 요 시기가 간기입니다. 네, 세포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시기가 간기고요. 그래서 결국 세포 분열 후에 새로운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엄마처럼 커지기 전까지를 이제 간기라고 부르고 이때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아직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핵막도 또렷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염색체는 핵분열이 시작할 때 나타나고요. 간기 때는 염색사가 보이고 이 염색사가 DNA를 복제를 한 땀 한 땀 복제를 해서 네, 다른 염색사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 물질이 양이 2배가 된 겁니다. 간기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핵분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지금 핵분열이거든요. 아까는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인 간기였고요.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입니다. 자, 핵분열을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분열이 이제 시작되었고 아까 염색사를 하나 더 복제를 했거든요. 복제를 해서 염색사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똑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염색사가 아까 복제한 염색사가 나타나고 이게 염색체인 거죠. 한 개의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염색체 안에 아까 복제한 이 친구를 염색 분체라고 우리가 앞으로 불러요. 유전 정보가 둘은 똑같습니다. 상동 염색체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그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네, 이거는 염색사고요. 이렇게 핵분열이 시작하면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네, 염색체가 나타나고 지금 보시면 끝에 실모양의 방추사가 나타나죠. 네, 방추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핵분열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가 전기입니다. 자, 핵분열 중기, 그 방추사가 이제 부착이 돼요. 염색체에. 그래서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중기라고 합니다. 지금 실사 사진이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방추사가 부착된 채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를 우리는 앞으로 중기라고 부릅니다. 핵분열 중. 그 다음 후기는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 아까 하나의 염색체 안에 복제된 그 유전 물질이 정보가 똑같은 염색 분체가 존재한다라고 했거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세포의 양 끝으로 방추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시기를 후기라고 불러요. 자, 말기는 이제는 이제 핵분열이 끝났거든요. 핵분열이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뭐가 나타날까요? 염색사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핵분열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제 핵막이 또렷이 나타나고 이제 핵이 2개가 되는 거죠. 핵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데요. 자, 그럼 핵분열이 끝났어요. 자, 세포질 분열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조금 다릅니다. 식물세포는 바깥에 딱딱한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 세포판이 있으면서 여기 세포판
판이 점점 자라면서 바깥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동물세포는 딱딱한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만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끈으로 졸라 묶은 것처럼 바깥에 함입이 일어나요. 이렇게 세포질이 나뉩니다. 이게 동물세포입니다. 세포질 분열이 조금 달라요. 식물세포는 가운데서 세포판이 성장하면서 바깥으로 분리가 되고, 동물세포는 끈으로 졸라 묶은 것처럼 세포질이 이렇게 바깥에서 함입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또렷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선생님이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인 감기가 있다라고 했고, 핵이 분열하는 시기인 핵분열이 있다라고 했고, 핵분열이 끝나면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모세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감기 때, 처음 이제 분열 전에 모세포는 이렇게 세포 안에, 자, 이게 세포 핵이라고 할까요? 세포 질이고요. 자, 요 안에 염색체가 이렇게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기 때는 요 염색사 하나가 자기랑 똑같은 걸 2개를 복제를 했죠. 복제를 해서 염색 분체를 만들어서 지금 요렇게, 자, 이 친구는 모세포고요. 분열이 준비가 되면 염색 분체를 만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기 때 DNA 정보가 DNA 양이 2배가 되어서 염색사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요. 전기 때는 그것들이 응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염색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염색 분체가 있는 하나의 염색체가 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세포는 지금 염색체가 총 몇 개인가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염색체가 4개 있는 아이고,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아이는 염색체가 하나라고 했어요. 네, 염색체 이거 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면 이 2개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얘는 염색 분체라고 했고요. 상동 염색체는 이 2이가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이 2이가 상동 염색체고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랑 상동 염색체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세포는 지금 염색체가 4개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기 때 염색사가 지금 복제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만들어서 지금 전기 때는 어떻게 됐나요? 염색체가 나타났죠. 실모양들이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기 때는 이 염색체가 방추사에 붙어서 정중앙에 배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는 그 염색 분체가 각각 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말기 때는 핵막이 나타나서 핵이 우선 2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포판이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하는 게 말기고요. 세포질 분열은 세포판이 가운데서 자라서 바깥까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모세포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유전물질을 복제를 해서 이런 염색 분체가 되었어요. 그럼 딸세포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결국 딸세포도 이렇게 크기가 작고요. 그 안에 유전 정보는 염색 분체를 하나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딸세포 역시도 이렇게 됩니다. 염색체 개수 4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 양도 똑같습니다. 네, 분체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제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핵도 2개 로 나뉘고 세포질도 2개로 나뉘면서 이렇게 딸세포가 생기고 유전 정보의 양도 똑같게 되는 거죠. 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염색체가 나타나는 곳은 여기라는 거, 나머지는 지금 염색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핵분열이 일어날 때만 염색사가 응축되는 염색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감기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자, 체세포 분열 단계 선생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세포가 분열되면서 하나의 핵이 두 개가 된 후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 딸세포가 생성되었고요.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되었죠. 딸세포 유전 물질의 양이 모세포와 같게 유지가 된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금방 설명한 겁니다. 요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체세포 분열은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커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줄기의 끝이나 뿌리의 끝에 있는 생장점, 그 다음에 관다발에 있는 형성층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물은 생장을 하겠죠. 키가 커지고 몸집이 커지는 생장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거기 새살이 돋아나는 상처 재생을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 결국 생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생식세포가 아닌데 어떻게 생식을 하나요? 하는데 단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세포 분열 자체가 다른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생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인 분열 자체가 결국은 다른 개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생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 생장도 일어나고 상처 재생도 되고 단세포인 경우에는 생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단계는 선생님이 간기, 그 다음에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간기 때는 유전 물질을 복제해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 모세포와 같이 덩치가 커지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간기가. 핵분열은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데 전기는 정리를 해보세요. 핵막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방주사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중기는 방주사가 붙은 염색체가 핵 가운데, 세포 가운데 배열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후기는 양 끝으로 끌려가는 시기고요. 말기는 다시 염색체가 이제 핵 분열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면서 핵막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은 핵분열 말기에 일어나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에서 세포판이 성장하면서 바깥으로 자라서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했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실을 졸라매듯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함입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어떤 의의를 가지냐면 분열 후 생성된 딸세포는 유전 물질의 양이 모세포와 같게가 유지가 됩니다. 아이들이 복제가 됐으니까 2배가 되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분열을 준비할 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복제 전에 그 유전 물질의 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열 후 생성된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물질의 양이 똑같게 되고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 재생하고 단세포인 경우는 생식 기능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과서 스스로 점검 한번 보죠. 자,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피는 많이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표면적은 그에 비해 적게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작아짐으로 물질 교환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체세포 분열에서 핵이 나뉘어지는 과정은 자,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 나뉜다라고 했고 네 부분으로 나뉘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됩니다. 자, 창의적 사고력,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가 모세포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짐으로써 생물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생물이 가지는 그 유전 물질인 DNA는 그 생물의 형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세포와 딸세포가 유전 정보가 정확히 같다, 일치한다는 뜻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그 생물만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됨으로써 생명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의 의의였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